네, 김치영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ETF 시장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새 시대를 맞아서 ETF 시장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수익률 측면에서 차별화가 확실히 일어났을 것 같은데 NH 아문지 자산운용 ETF 전략팀의 안진우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이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장이 특히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ETF도 국내 자산을 추종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워낙 자산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시장의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편이었고요.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업들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일단 주간 수익률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간으로 거의 한 단일 종목이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ETF 수익률 상당히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방산이라든지 조선 탑10, 조선 탑3 플러스 같은 조선업 관련 ETF들이 수익률이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K 방산과 그다음에 미국 서학개미 뭐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는데 아무래도 방산이라든지 조선 테마가 아무래도 지난주에 큰 수익률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뭐 그 미국 쪽 테크 쪽 기업들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미국 쪽에 투자한 ETF들은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위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위는 좀 안타깝게도 반도체라든지 네. 뭐 2차전지 위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크게 하락한 거가 반도체 후공정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대부분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뭐 1위에서 5위권도 그렇지만은 6위에서 10위권도 마찬가지로 네. 주로 2차전지 관련 ETF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월간 단위로 보면 어떻습니까? 월간 단위도 워낙 주간 단위 수익률 변동이 컸기 때문에 거의 네. 비슷한 추세인데요. 뭐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가 27%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다음에 또 우주 방산, 뭐 전력 인프라 이런 ETF들이 계속 그 뒤를 따라서 수익률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메타버스는 테마가 좀 지났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네. 수익률이 나쁘진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수익률과 뭐 월간 수익률이 거의 뭐 동일한 한 주였고요. 수익률 하위를 또 보시면은 월간으로요? 이 월간으로 하위를 보시면 또 이것도 주간 수익률 하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반도체 후공정이라든지 2차전지 산업들이 주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하락폭도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한 16에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특이한 거는 뭐 핵심 공정 주도주 이런 것들도 좀 1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부분 2차전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번 주의 수익률이 결국에는 월간 수익률까지 다 잡아먹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네네.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를 차지를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런 종목을 따라갔는지 사실 따라가다 보면 늦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은 샀는지 궁금한데요. 개인 순매수를 주간 단위로 보시면은 네. 네. 연초부터 이어졌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S&P 500 관련 ETF와 미국 30년 국채 관련 ETF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은 대부분 S&P 500, 그다음에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다만 특징적으로 지금 9위 정도의 그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에 130억 정도가 모였는데요. 네.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의 연초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월간 단위로는 어떻습니까? 네. 월간 단위도 보시면은 거의 연초 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데 네. 연초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S&P 500과 비슷하군요. 그다음에 미국 30년 국채 ETF들 네.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금 현물 ETF가 8위에 한 480억 정도가 개인 순매수가 발생을 했고요. 약간 이제 방향성을 잃은 자금들이 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파킹 ETF라도 표현을 하죠. 그쪽 또한 600억 정도가 월간 단위로 자금이 모여서 이 흐름은 근데 연초부터 계속됐던 흐름이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면 투자자분들이 꽤 현명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외 시장 ETF라든지 네네. 채권 쪽으로 가거나 아까도 보니까 금현물 ETF도 있던데 네, 뭐 맞습니다. 이쪽으로 자산을 일부 배분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심인데 네네. 우리가 주요 정책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정리해보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설명드리기 전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이고 실리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기보다 언제라도 시륵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법인세는 인하할 계획이고요. 그 부족분을 관세 인상으로 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가 전략이고요. 그럼과 동시에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더욱더 강화하겠다가 또 다른 그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 규제를 철폐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가던 에너지 정책들이 주로 이제 저렴한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이라든지 원자력을 많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해외에 투자되는 자원을 많이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해관계 위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기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따른 또 수혜 피해 업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 업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ETF에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네. ETF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ETF도 있고 국내 기업들 투자한 ETF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일단 자동차와 2차 전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국내 완성차 대미 수출 비중이 한 40% 이상인데 관세가 인상됐을 때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IRA 법안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미국 내 생산하면은 세제 혜택을 줬었는데 이것도 축소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자동차와 2차 전지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쪽은 약간 이제 우려와 기대가 있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ETF와 미국 기업들을 투자한 ETF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에 투자한 ETF 같은 경우에는 칩스법이라고 하죠.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겼을 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법안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런 지원이 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장을 많이 지원하는데 이런 지원이 좀 끊기면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의 규제가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중국 규제가 강해졌을 때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내 핵심 파트너를 확보했을 때는 수출에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방위 산업 쪽을 보시면은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좀 기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쟁 조기 종식을 하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줄어들 거고 미국 업체가 중동 쪽에서도 수출을 좀 시작할 것 같아서 경쟁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기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입을 좀 줄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자주 국방이 좀 확산이 되면은 방위비가 증액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방위 수출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전력을 보시면은 신재생 관련 에너지 산업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비용 에너지 생산 강조가 되기 때문에 원자력이라든지 SMR 쪽은 수혜를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투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전력 관련 인프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 같은 경우도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석탄, 석유 등의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로 회귀를 트럼프가 행정부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LPG, LNG의 물동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LPG, LNG를 실어 나르는 우리나라는 이제 운반선 건조에 상당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조선 산업의 수혜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트럼프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선업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이제 수혜를 좀 분석을 해주셨고 시장에서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반도체나 AI, 뭐 원자력, 조선, 방산 뭐 이쪽으로 조금 많이들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ETF하고 연결해서 어떤 상품들이 있고 어디에 네네. 주목을 해야 될지 좀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요 ETF를 한번 보시면은 반도체 테마별로 좀 괜찮은 테마들, 네. 긍정적인 테마들로 좀 추려봤습니다.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 확정이 거의 가정화된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수익률이고요. 보시면 반도체 쪽은 주로 미국 쪽에 투자하는 인공지능 쪽 반도체들이
인공지능 쪽 ETF 괜찮았고요. 빅테크 쪽 관련 ETF도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자력과 국내 투자하는 하나로 원자력, 그다음에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가 수익률이 나쁘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전력 인프라 쪽도 국내 전력 인프라가 있고 미국 전력 인프라가 있는데 미국 쪽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기업들이 국내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았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수익률 차이가 꽤 나는데 이는 그 구성 방식의 차이라든지 최대 구성 종목 비중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기 전에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우주방산과 K방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편입이 되는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우주가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고요. 여기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로템이라든지 한화오션 쪽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주방산 쪽에 투자를 하실 건지 아니면 K방산에 투자를 하실 건지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ETF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NH 아문지 자산운용 ETF 전략팀의 안진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